네, 6학년 이야기 과학 3단원 불을 붙이겠습니까? 연소와 소화, 탈물질, 산소, 온도, 우린 깐부잖아. 자, 드디어 3단원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재 대피도 그리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보고 선생님이 또 예시로 화재 대피도 그릴 수 있는 또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 전문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왜 불이 났는가, 그 원인을 찾는 직업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 보입니까? 빨간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뭔가 정리하는 것 같죠? 네, 오늘은 연소와 소화를 정리해 봅시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순서를 보면 먼저 배움일 항상 하던 거죠. 생각구물로 정리하기, 배움이 확인 문제인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게 하지만 이 생각구물이 그 과학책에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 보지 말고 실험 관찰에 여러분이 직접 합니다. 하고 모르겠으면 뭐 찾아보던가 해야지, 그 정답 있는 걸 뺏기면 그 손운동이죠, 손운동. 우리 체육 시간 아니니까 손운동 그만하고 여러분이 직접 찾도록 하고, 만약에 생각구물로 먼저 안 떠올린다 그러면 확인 문제를 먼저 풀고 또 개념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럼 배움 1 생각구물로 정리하기. 여러분 실험 관찰은 36쪽, 37쪽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물질이 연소할 때 필요한 조건, 또 초가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 그 다음에 불을 끄는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먼저 물질이 연소할 때 필요한 조건인데, 자, 선생님은 그림을 보여줄게요. 여러분은 아마 붙임딱지가 없을 거예요. 그냥 조건 3가지를 땅땅땅 쓰면 됩니다. 자, 이 그림, 자, 여기는 지금 초가 타고 있고 옆에는 알코올이 타고 있죠. 자, 이것은 연소의 조건 중에서 뭐다? 그렇죠, 탈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초가 그 고체가 타야 되는데 고체가 바로 안 탑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심지고, 이 초고체, 이 파라핀 성분이 액체로 변하고 그 다음 기체로 변한 다음에 요 심지 끝에 그 기체가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가 타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물어보면 전부 다 심지가 타는 줄 아는데 타는 건 맞는데, 그 탈물질은 여러분 이 고체, 여기 초, 요 파라핀입니다. 얘가 기화되어서 타는 거고, 이거를 지금 얘기했죠.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연소 전에는 산소 비율이 21 정도였지만 연소 후에는 17, 18 정도 비율이 줄었죠. 그래서 이걸 보아서 또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여기 철판 보이죠? 여기 온도를 높여서 성냥 머리 부분을 불을 태웠는데, 자, 이게 뭐다? 온도였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물질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연소할 때 필요한 조건 3가지, 첫 번째 탈물질,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볼게요. 초가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거 학생들이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 이산화탄소, 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실험에서 어떤 물질을 확인하는지 이거를 그냥 대충 하니까 틀리더라고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 염화코발트 종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는 우리가 물에 닿으면 붉은색을 변했죠. 그래서 이 그림에 지금 여기 지금 붉은색을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가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은 물인 거고, 이거 아이들이 이산화탄소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수에 이 불이 꺼진 다음에 이 연기를 모아서 그 석회수를 부으면 그 뿌옇게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뗐습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가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 불을 끄는 방법. 자, 불을 끄는 방법은 뭐의 조건? 그렇죠,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입으로 바람을 후 불고 있죠. 자, 이건 뭐다?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 탈물질 제거입니다. 기체가 훨훨 흩어지게 만들어서 탈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직기병으로 덮는 거는, 그렇죠,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안 덮고 또 불이 끄지려고 할 때
살짝 올려주면 또 불길이 좀 다시 타오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산소가 정말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물 분무기로 뿌리면 온도가 발화점 미만으로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이거는 선생님 답을 바로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면 승강기 대신에 또 계단을 이용하는, 자, 승강기는 여러분 불나면 일단 연기가 또 그 엘리베이터 쪽에 모입니다. 그래서 안에 가면 더 질식사 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정전되거나 하면 갇히죠. 그래서 승강기는 되도록 이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보이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이동합니다. 연기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젖은 수건이 없으면 비닐봉지를 써야 되는데 뭐 비닐봉지도 없고 젖은 수건도 없다. 그럼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냐? 아니죠. 옷이라도 어쨌든 코와 입을 막아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보면 또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이때는 여러분 그 손바닥으로 하지 말고 손등으로 살짝 터치하면서 대면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우면 문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그 불이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배우미 확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입니다. 자, 보기는 연소, 탈물질, 산소, 발화점, 소화입니다. 자, 뭐가 공기 중에 뭐와 빠르게 반응해서? 그렇죠, 탈물질이죠. 탈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그 다음 뭐 이상의 온도가 되면, 그렇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아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번에 2번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 불을 끄는 것을 뭐란다? 소화라고 합니다. 자, 2번 오른쪽은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을 연소시키는 실험입니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성냥의 나무 부분 중 어느 것이 먼저 연소하는지 순서대로 써봅시다입니다. 자, 성냥의 머리, 나무 부분 중에 뭐였죠? 그렇죠, 머리 부분이 먼저 붙고 나무 부분이 붙습니다. 그 다음 3번 오른쪽은 초가 연소한 후 생기는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선생님 생각구문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봅시다. 자, 실험 결과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였죠. 그래서 이것이 붉게 변한 것으로 보아서 초가 타고 나면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불을 끄는 방법과 소화의 조건을 짝 지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흙이나 물에 덮는 거는, 그렇죠, 산소 공급을 탁 차단하는 거죠. 막는 거죠. 2번 연료 조절 밸브 잠그기, 당연히 뭐 연료를 없애는 거니까 탈물질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 물 뿌리기는 맞죠, 또 온도를 발화점 미만으로 낮추는 거. 4번 알코올 램프에 뚜껑 닫는 거, 산소 공급 막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는 거는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가 아니라 탈물질 제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는 뭐 이건 뭐 바로 봅시다. 뭐 여러분 아는 거죠. 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또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119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속에서 종종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도 산불이 나는 까닭은, 자,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나. 누가 뭐 담배꽁초로, 그것도 아니야.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불 나면 나뭇잎이나 나무가 서로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마찰열에 의해서 여러분 한 손바닥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뜨겁죠? 이렇게 해서 불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찰열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니까 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딱 산에나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낙엽을 항상 쓰는 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나무에 벼락이 탁 순간적으로 열을 탁 발생시켜서 불이 탁 붙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뭐 발화점이 그렇게 엄청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천둥 번개를 막 한 번에 열이 때리니까 불에 뭐 확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산불이 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소방청 팁에서 선생님 갖고 왔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불이 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기본 원칙은 대피 먼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화재 진압을 우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우리나라 유선 전화 보급률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하기보다는 직접 화재를 진압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직접 뛰어가서 신고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 지연되다 보니 화재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평상시 소방관들이 막내에 올라가서 화재 감시를 하기도 했고 119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열심히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불이 나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므로 신고가 쉬워졌고 같은 화재 사건에 대해 수십 건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한 만큼 국민의 행동 요령도 바뀔 때가 왔습니다. 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진압 가능한 초기 화재의 경우 대피를 먼저 했을 때 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화재 진압을 우선해야 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화재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주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화재를 개인이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이라도 판단이 들면 신고가 아니라 대피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를 먼저 하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진압이 어려울 때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생각하신 내용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재 상황에 놓인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아무 행동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즉 불이 나면 대피 먼저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여러 국가에서 대피 먼저를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끝으로 대피 시 주의할 행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는 비상구나 비상계단 등 대피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피로의 위치 파악은 기본이고 대피로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큰 건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를 떠나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굴뚝 효과로 인해서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5개 지상 대피가 기본 원칙이나 화염 등에 의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 5개 지상 대피나 옥상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창문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도 확보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수건이나 옷 등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는 것이 좋은데 물 분자의 인력이 필터 역할을 하여 연기 흡입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집집마다 방방마다 화재 경보기를 설치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잘 보갔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연소와 소화를 정리해볼까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 몸의 구조화 기능 4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